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2018년 2만 대 전기차 보급정책과 미세먼지 급습이 맞물리면서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친환경 자동차 신모델을 소개하고 보급 증진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명분과 정책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비롯 전기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화두를 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이형섭 과장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방향은 친환경성과 효율 위주로 나갈 것이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쏟아내는 차종 위주의 보급 정책과 지원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각종 친환경 자동차와 신차 보급 정보를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코엑스 전시팀 한선영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EV 트렌드 코리아 전시회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성호 연구원이 지난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소비 행태에 맞춰 포인트를 쌓아주고 월 5만 원까지 충전 비용을 50%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이 카드는 1,500만 장 이상 발급된 친환경 소비 생활의 대표 포인트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전용 신용카드로 요금 할인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한 신한카드사와 신한은행에서 수상한 2017년 기후솔루션 어워드가 소개됐는데요. 롯데렌탈은 장기 렌탈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실제 구매하는 방법인 장기 렌탈 관련된 설명 요구가 많아 발표자 염성 과장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장기 렌탈하면 빨리 받아볼 수 있나에 대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미리 차를 구입했다가 렌탈을 하면 자칫 새 차가 중고차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나 캐피탈을 통해 할부 또는 현금 구입처럼 고객 계약에 따른 주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쉐어링 같은 단기 렌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기 렌탈은 일정 수량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환경부와의 협의로 진행되는 별도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영업팀 황의석 대리와 기아자동차 국내 상품팀 장윤경 과장은 새로 출시될 전기차에 대한 성능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현대자동차 황의석 대리는 호나 전기차는 4월경 출시될 예정이고 렌탈업체의 차량 우선 인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장윤경 과장은 니로 EV가 상반기 말 출시된다고 했는데요. 현대와 기아차 발표가 끝나자 신모델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은 국내 주행거리 산정은 영하 7도에서 하는데 러시아 등의 혹한 지역 출고차는 영하 40도를 실험하는 기준을 주행거리로 이원화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국가별로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운행거리 표기도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인증 수치도 다르다고 답했고 수소차 개발에 몰두하느라 전기차에는 소홀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공급이 달렸던 문제는 원활의 진 부품 수급이 납기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올해 코나 전기차 판매 목표는 12,000대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출시될 상황이라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기아자동차 장윤경 과장은 출시 후 빠른 시일 내 고객들에게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국환경공단 유동건 대리는 올해 완속 충전기 12,000대 보급 계획을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충전 사업자가 사용할 공용 충전기 사업과 충전기 제조사가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전용으로 사용할 충전기를 만드는
비공용 충전기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하자 보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업체는 가려내겠다는 계획도 피력했습니다. 발표 후 관련 업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공정한 현장 점검과 운영 조직 구성은 전문 용역사를 통해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개선 중이라 모든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창원 전기차 보급 담당자는 개인이 차량 구매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충전기 설치 지원에 대한 확답을 해줄 수 없어 포기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자격 업체의 부실 시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차량 인도가 늦더라도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부실업체는 강력 대응 예정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등록업체의 자격 등에 대한 질문은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AS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인원을 일정 기간 이상 상근시키는 업체를 선발한다는 기준을 제기했습니다. CNG, 수소차 보급 정책을 설명한 환경부 김건식 사무관은 CNG 버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도입이 시작돼 이제는 완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CNG 자동차는 미세먼지 줄이기 핵심 대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수소차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 가격이 비싸고 충전망도 미흡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지만 충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김민호 사무관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전기 1륜차 보급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보급 대수가 5,000대로 늘어나고 3륜차도 보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급을 늘려 2022년까지 5만 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시범사업 준비와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2륜차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보조금 지급이 한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영세 서민용이면 성능이 좋은 중대형 전기차보다 작은 경영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김 사무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배달용 1륜차는 작은 2륜차가 많다고 들어 작은 1륜차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해 발표한 환경부 노정주 사무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보조금 지급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절차,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지원급 지급 기준과 방법, 주차요금 감면 세부 시행 방법, 충전소 설치된 주차 공간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문제, 구매자가 너무 많아 예산을 초과했을 때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행정적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업체와 일반 시민들은 한정된 보조금 예산 아래 공공기관용 관용차나 렌탈, 카쉐어링 업체들이 먼저 대량 구매할 경우 생기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일반 전기차와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나눈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노정주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은 지자체가 기준을 정해 결정할 문제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출고일 2개월 이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충전소 불법 주차 단속 문제는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소형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일괄 지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했던 환경부 이형섭 과장은 공공기관 등의 대량 구매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억지로 밀어내기 등 실적 쌓기 꼼수도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보조금 지급의 원칙은 집행률을 높여 보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기관 관용차 수요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으로 수요를 분산시켜 보조금 부족에 따른 구매 경쟁을 해소할 것이며 초소형 차에 관해서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앞으로 차종이 많아지고 차등화가 가능해지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질문자는 올해 전기차가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볼트나 코나 등 승용 전기차가 15,000대 이상 사전 판매되면서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인 2만 대가 모두 소진돼 서민, 소상공인들의 발인 전기 트럭은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노정주 사무관은 전기 화물차가 출시되면 최대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이형섭 과장과의 인터뷰입니다. 기존에는 승용차 위주였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그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주행거리나 이런 성능이 큰 차량의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버스나 택시와 같은 그 공공교통, 그리고
전기차로 많이 운행이 되는 화물차 이런 쪽에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면 그쪽에 지원금을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계획이고 올해 책정된 보급 예산으로 물량이 2만 대 수준이고 그게 아마 조기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노력하신다면 모자라는 예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년 2배씩 충전 인프라 확충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500기가 급속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올해 말까지는 3,900기 정도 확충을 해서 매년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이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들 보증과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 구입 단계 세제 혜택 그리고 통행료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감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전기차 구입자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맞느냐, 그러니까 무배출 차가 아니다라는 어떤 주장들이나 이런 보도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채굴하는 단계에서부터 전과정 분석을 해보면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98% 적게 나온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이제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와 보셨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수요 이것들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서 매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은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중점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1톤 트럭이라든지 중형 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조기에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2만 대의 어떤 부분들이 올해 조기에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많이 규제 개선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초소형 전기차니 역삼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규제 같은 부분들을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핫 이슈인 전기차 보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참석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발표 내용과 토론을 경청했고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도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2만 대 한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구매를 생각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오늘이 열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3륜식 자동차 편입을 재고하고 있는데요. 보급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시행 최초로 주행거리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구매를 요청했던 환경부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각 지방자치제별로 보급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과 토의를 하는 풍경도 이색적이었지만 빗길과 눈길, 빙판길 운행이 불가한 2륜 전기 오토바이를 3륜 전기 오토바이로 확대하는 정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혜진입니다.